예,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코아스템입니다. 먼저 오늘 바로 지금 오늘 상한가 직행한 종목이네요. 그렇죠. 예. 따끈따끈한 공시 소식이고요. 예. 잠깐 공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예. 회사가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을 오늘 제출했는데요. 먼저 이 공시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회사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이 루게릭병이 네. 뭐 이게 자세히 얘기하면 네, 근위측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해서 그렇죠. 근육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예. 이게 뭐 예전에 1920년대 예.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타자였던 루 게릭이라는 선수가 예, 그 루게릭 선수 예. 맞아요. 원인 모를 이 정체불명의 근위축성 어떤 병변으로 사망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붙여진 이름이 루 게릭 병으로 이제 이어져 오는 거고. 근데 이게 왜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뭐 운동선수뿐만이 아니고 알리도 루게릭병 아니었나요? 알리는 알츠하이머 그쵸 루게릭. 예. 알리도 무하마드 알츠하이머 알리도 예, 루게릭병. 그다음에 대표적인 분은 스티븐 호킹 박사죠. 예. 그렇죠. 예. 맞네요. 이게 뭐 정체불명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사실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는 병인데 예. 이게 왜 관심 갖고 있냐면 올해 코아스템에서 2월에 한국과 미국의 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러니까 한국 FDA, 한국의 KFDA, 미국의 FDA에 동시에 임상 3상의 임상시험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승인된 내용으로 공시가 된 거고요. 잠깐 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임상시험 단계는 3상입니다. 대상질환은 근육측성 측삭경화증, 즉 루게릭병. 예. 예, 심사 결과는 임상시험 계획 심사 보류, 해제 및 승인. 이게 뭐냐면 임상시험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그 서류 요건 미비로 인해서 잠깐 일시적 보류가 되었다가 이제 승인이 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20년 4월 17일에 결정된 이 사항이 해소되어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뭐냐면 2월 달에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했는데 중요한 어떤 미비 사항이 있었고 이 예. 미비 사항이 해소되면서 예. 미국의 식약청으로부터 예. 임상 3상의 시험 계획이 승인됐다. 예. 뭐냐면 이제 임상 시험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상이죠. 예.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앵커님? 이제. 이게 뭐 지금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멘텀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뭐 사실 이 루게릭병이 굉장히 뭐 흔한 병은 아니에요, 사실은. 흔한 병이 아니지만 희귀성 질환 중에 하나고 전 세계적으로 루게릭 환자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한 부분이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기인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가 이런 루게릭병을 좀 정복할 수 있다면 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제약바이오에 좀 상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루게릭병 가지고 뭐 진짜 뭐 3연상, 4연상 이렇게 갈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명확한 치료제는 현재 없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예. 췌장암, 예. 뭐 난공불약의 예. 암이다. 예. 공략이 뭐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루게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희귀질환, 희귀병, 희귀암에 관련된 어떤 제약바이오의 도전은 예. 사실 그 확률은 더 어렵죠. 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 임상 3상 들어갔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예측하는 거 하나지 않습니까? 환자가 100명인데 100명이 7, 80명의 적용 효과를 나타내주는 일반적인 의약품이 아니라 특수 100명 중에 단 한 명에서 두세 명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예. 조건부 시판 허가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도 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약을 개발해서 누구나 다 적용 가능한
감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개인에게는 잘 듣는 감기약이 누군가에는 또 잘 안 들어요. 약의 성분이 인간의 어떤 성질과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처럼 예. 희귀한 어떤 질병일수록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이 꾸준하게 됨으로써 예. 이게 인류의 공헌인데 이게 사실 루게릭병이 임상 3상 간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될까? 예. 당연히 의혹의 눈초리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코아스템이 갖고 있는 강점은요. 예. 루게릭병이 이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어떤 이 결론에 도출하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목표하는 건 하나입니다. 글로벌 제약사한테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주가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이 관점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상한가에 이제 직행을 했는데 예. 향후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이게 지금은 어찌됐든 재료가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재료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상한가로 직행, 즉 가격 제한폭까지 직행을 했고 분명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도 이게 갭을 크게 띄울 거란 얘기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점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점상까지는 보이진 않는데 그렇게 이제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느 정도 쏟아져 나온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접근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이 좀 깊이 들어왔을 때 접근을 그렇죠. 해보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예. 답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하게 오랫동안 이게 임상시험이 좀 더뎠거든요. 2월에 신청됐던 게 명확하게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했고 중간에 4월에 홀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상이 혹시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그렇죠. 있었는데 우려가 많이 생겼었죠. 그러다 이제 갑자기 이게 시험 계획이 이제 승인이 되면서 오늘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내졌는데 이게 반드시 뭐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냐면 임상 3상에서 갈 길이 많아요. 예. 시간도 소요가 될 것이고 어떤 그 적용 결과가 중간중간 리뷰가 있겠지만은 당장 나올 수는 어떤 뭐 강한 호재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재료의 노출을 의미하는데 조정이 좀 깊었기 때문에 흐름은 좀 기대감으로서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구간에 접근을 좀 했다가 3상이 조금 어떤 가시화되는 연말까지 어떤 중장기 관점으로 좀 지켜봐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차트를 잠깐 제가 한번 볼까요? 네네. 차트를 보면 코아스템이 지금 최근에 좀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확대를 좀 해보면 네. 상장되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되면서 한번 급등세가 나왔어요. 임상 1상 이상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때 좀 지속적이지 못했고 바로 이제 빠져내려왔거든요. 사실은. 네.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좀 내리꽂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선에서 지지는 됐거든요. 네. 결국 이 선이 지지대였던 거예요. 8,100원대가. 네네. 지지대였다가 또다시 이제 지금 저항대로 보이는 19,000원 이까지 올라왔을 때 최근에도 19,000원 이상에서 또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뚜렷한 결과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19,000을 쉽게 뚫어냈거든요. 네. 그럼 초기에 이제 48,000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바로 직행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거래량이 문제예요. 네. 이 거래량이 문제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수반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2년 전에 터진 거래량이기 때문에 희석은 많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희석은 됐지만 아직도 매도 대기자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저항대가 분명히 지금 딱 보이는 저항대는 28,000원대입니다. 28,000원대에서는 다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28,000원에서 밀려 내려올 때 매수 전략을 잡으면 좋은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21,000원 초반대입니다. 21,000원 초반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1,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주지 않으면 그냥 보내야 되는 거고. 네. 안 그러면 21,000원 초반대까지 기다렸다가 톰슨 가젤을 잡아먹는 사자처럼 그죠? 네,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4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네. 그 조정을 한번 주면 4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습니다. 예.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후에 어떤 좋은 중요한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기술 이전이 명백해진다면 예. 뭐 어마어마한 파급은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건 이제 4만 원을 뛰어넘는 장면이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뭐 오늘 좋은 흐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예, 예.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겁니다. 조정의 깊이가 좀 길었어요. 예, 예. 이 회사는. 그리고 임상에 대한 어떤 시험 계획이 좀 다소 좀 지연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오늘 좀 올라온 상승이 뭐 축배를 터뜨릴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고 예, 예. 뭐 저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아무래도 이 매도 대기자들의 매도 물량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짚어주신 그 금액대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죠? 예, 다음 종목은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좀 여러 번 좀 다루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계속 뭐 안 됐죠. 예, 그렇죠. 자, 세미콘 라이트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연계해서 봐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공시에 이슈가 있고 연계해서 봐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이 종목은 피해야 된다.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공시는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회사의 맹점에는 파이브라더스가 있습니다. 잠깐 좀 공시를 볼게요. 파이브라더스가 올해 이제 7월 21일 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좀 다뤘던 종목입니다. 자, 양도인은 NSN. 죄송합니다. NSN이 기존의 최대 주주였는데 이 전액 공시를 잠깐 볼게요. 이 회사가 7월 9일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이 있었습니다. 파이 조이 엔터테인먼트 외 2인으로부터 NSN이 인수했습니다. 완료 시점이 죄송합니다. 예. 완료 시점이 7월 21일. 예. 파이브라더스에서 최대 주주 변경을 했어요. 예. 자, NSN으로 바뀌었고 예. 양수도 주식수는 1220만 주. 예. 한 42%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488억입니다. 예. 당시 저희가 어떻게 리뷰했냐면 자, NSN이 488억이라는 이 대금을 통해서 인수하는 게 인수 시너지가 있었느냐. 예.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의도가 있다. 그렇죠. 의도가 있다고 그렇죠. 봤죠. 예. 어떤 회사의 어떤 의도, 회사가 신성장 동력을 갖고 비상장 회사에 투입해야 된다고 그 전에 가면은 어떤 그런 내용들의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 전혀 다른 상장사를 인수한다. 이런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더 아이러니합니다. 예. 7월 21일 날 최대 주주 변경을 하고 나자마자 바로 양수도 계약을 또 해요. 예. 예. 자, 보시죠. NSN이 아까 1220만 주 최대 주주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다시 코스닥 상장사인 세미콘라이트에 625만 주를 다시 넘겨줍니다. 250억에 이제 일부를 파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1222만 주인데 최대 주주의 지위가 아니라 공동. 여기 예. 이제 잠깐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 좀 내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내용이 주식 양수도 및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했다. 예. 앵커님께서 이 관점 어떻게 보시죠? 뭐 공동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뭐 이걸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NSN하고 세미콘라이트와 공동 경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 경영을 한다는 얘기는 그 뭐 경영권 자체를 계속 유지시켜 주면서 가는 건데 네. 사실 회사는 공동 경영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업 분야를 따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사업 분야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왜 굳이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냐. 옳은 지적이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뭐냐면 NSN, 세미콘라이트, 화이브라더스 코리아가 각각의 사업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NSN은 예. IT 쪽. 예. 그 다음에 화이브라더스는 엔터. 엔터 쪽이죠. 그 다음에
세미콘라이트. 세미콘라이트는 조광 장치, LED 조광 장치의 제조입니다. 예. 3사 시너지가 전혀 다른데 예. 이게 화이브라더스를 한 지붕에 두 가족을 들인다. 네. 이게 좀 저는 너무나 이상하고 예. 잠깐 좀 세미콘라이트로 넘어올게요. 세미콘라이트 그 내용을 좀 보면 이 회사가 타법인 주식 출자 증권 양수 결정을 했다가 예. 철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죠.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이 됐고 예.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철회했다. 즉 신규 사업을 진출한다고 해놓고 거길 틀어버리고 갑자기 화이브라더스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면서 공동 경영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주의할 점은 이것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의혹의 어떤 한 가지 방법인데, 자 주식에 대한 관점, 회사 기업의 관점, 투자자의 관점 다 다릅니다.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기업의 관점에서는 좀 상식에 좀 바뀌다. 예. 어떤 부분이냐면 한 지붕에 두 가족을 들이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업에 어떤 시너지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가령 예.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기반으로 하고 유통업체가 어떤 홍보의 어떤 수단이 되는 어떤 매체와 3사의 어떤 그 유기적인 관계,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홍보 마케팅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3사 시너지가 있다면 아주 좋은 베스트인데 예. 전혀 달라요. 예. 금융에 대한 어떤 시너지도 없죠. 예. 저는 이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좀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 코디엠, 그렇죠. 코디엠과 ESV와 그렇죠. 어떤 그 상장사끼리의 어떤 그 수업 관계 그런 것들을 얽히고 설켰고 그 다음에 GY 커머스 헤더 파워웨이 헤더 파워웨이. 예.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예. 뭐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어땠느냐? 그럼 모두가 다안 거래 좋았죠. 정지였습니다. 예. 다안 좋았죠. 심지어 상장 폐지까지 돌입한 업체도 있었고 그렇죠. 물론 이 종목이 그렇다는 확신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어떤 상식 구조의 지배 구조와는 좀 다르다 이런 예. 관점이고 이런 케이스라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유추 해석한 건데 예.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파이브라더스의 경영권을 NSN이 인수했습니다. 예. 480억 원에. 예. 근데 갑자기 세미콘라이트가 250억 원에 대한 자금을 들여서 NSN의 지분 일부를 이제 매수해 주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가 뭘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된 겁니다. 아마 NSN이 세미콘라이트의 어떤 자금 조달 내지는 주가 부양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좀 그런 해석도 좀 되고 파이브라더스는 사실은 이 회사가 좀 뭐 대표이사도 해임하고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예. 회사의 구조도. 물론 화이브라더스의 어떤 그 자산이 순자산가액은 좀 높습니다. 예. 이 청산 가치는 좀 좋고 회사가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인수 시너지는 염두에 볼 수 있으나 이게 한 종목, 한 회사를 두 개의 상장사가 인수하는 구조. 예. 이게 좀 저는 좀 상식에 바뀌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세미콘라이트는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을 철회하면서까지 이 파이브라더스를 인수해야 되는 목적 그리고 NSN은 매각해야 되는 이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조금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리스크함이 좀 느껴진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걸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네. 너무 얽히고 설켰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 가장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왜 이런 굳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청자분들은 모르는 얘기니까. 네. 이게 상장사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미팅을 많이 하고 다녀보면 네. 이런 얽히고 설킨 구조들이 결국은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몰고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GY 커머스, 그다음에 헤더 파워웨이 이런 종목분들이 그랬고. 그래서 결국엔 예. 인수 자금을 회사의 자금으로 네, 그렇죠. 이용해서 어떤 인수 시너지를 주고. 그것도 보시자고요. 한국 코퍼레이션, 한국 그렇죠. 테크놀로지, 맞습니다. 화신 이것도 얽히고 설킨 관계였거든요. 맞습니다. 이 결국은 보면 여기서 출자했는 것 같고 여기 지분을 더 취득해서
지배구조만 탄탄히 해놓고는 주주들은 안 올라가요. 결국에는 돌려막기였고 그렇죠. 그게 즉 LBO 횡령으로 이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국은 관점에서는 네, 지금도 거래 정지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하시는 얼마 전에 상장 폐지가 됐죠. 그렇죠. 이런 구조들이 결국은 회사의 존폐기까지 몰고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직하게 해서 이렇게 출자 구조, 출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예를 들면 삼성도 이런 출자 구조를 가지고는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삼성물산도 그랬고 삼성물산에서 출자해서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선순환 출자 구조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떤 개인의 이익만 챙겼다. 이게 뭐 되어버리면- 제대주주, 그 대주주들, 그렇죠. 대주주들이. 인수 관계에서의 어떤 이해관계냐. 예. 이게 앵커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 출자 구조는 사업 시너지랑 접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딱 주주는 그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죠. 예. 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기업의 성장 그렇죠.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 왜 이 출자를 했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수준의 출자를 해서 자회사의 지배 구조만 탄탄하게 해놓는 거. 그렇죠. 이게 결국 나중에 존폐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리스크냐면 정확하게 감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투자 패턴이 나쁘다, 좋다의 의미를 떠나서 해석입니다. 자, 가령 이제 화이브라더스 인수를 한 이후에 화이브라더스의 어떤 그 회사의 그 이슈, 네. 뭐 의견 거절이나 상장 폐지 이슈가 있으면 동일하게 피해보는 회사는 두 군데죠. NSO인과 세미콘라이트의 피해가 그렇죠. 되죠. 같이 피해를 보죠. 그렇죠. 네. 단순히 어떤 지분 투자는 공동 경영, 이거는 뭐 사업을 같이 하겠다가 아니라 네. 사업의 시너지가 있겠다도 아니고 그냥 같이 공동 경영하겠다. 단순한 그 한 줄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런 그 구조적 관점에서는 어떤 인수 구조의 순환 출자 구조, 예. 이거에 대한 저는 의혹 제기를 좀 하고 싶고 만약에 시청을 하신다면은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하시는 게 맞아요. 네, 사실은 이거는 금지하고 보는 게 속의 내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런 거는 일단 피해놓고 보는 거예요. 예, 상식선상의 어떤 구조가 좀 다른 것들은 상당히 이 주식이 주는 매력, 좀 주가가 좀 잘 갈 것 같은 그런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지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예요. 그죠? 오래 가려면 어찌됐든 리스크는 피해놓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도 일단 피해놓고 봐야 돼요. 네. 이 굳이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내까지 그 얽히고 설킨 관계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도 복잡해지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네. 그죠? 이건 뭐 가족 관계도 아니고 회사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투자자만 머리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주의하시고 살펴보시면 돼요. 이전까지의 전례도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는요. 선순환 출자 구조는 대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중소기업은 못하느냐? 중소기업이 못하는 게 아니죠.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EDT입니다. 네. 예, 거래 정지가 걸렸죠. 네. EDT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정확하게 시청하고 예. 정말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귀담아서 새겨 들으셨다면 거래 할수 정지를 안 있었습니다. 맞았겠죠. 예. 예. 잠깐 그러니까 좀, 예. 우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사명 변경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죠? 네. 사명 변경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금 자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컴 유니맥스에서 한컴 유니맥스에서 리퓨어 리퓨어 유니맥스, 유니맥스로 월드 유니맥스, 그다음에 EDT. 그 짧은 시간이 지금 약 2년 만에 4번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결과적으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또 바꾸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지금 거래 정지에 걸릴 수준까지의 어떤 회사에 안 좋았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그때 짚어드렸죠. 잠깐 공시를 볼게요. 예. 6월 22일에 회사에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회사는 답했습니다.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 예. 확정된 사항은 없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바로 경영권 변경 계약 체결했습니다. 예. 미래FNZ가 LI라는 회사에 38억 원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했다. 예. 저희가 이 공시를 소개하면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죠. 아, 이 공시 번복입니다. 예. 공시 번복이고 이 회사의 누적 벌점이 10점이 넘는다. 예. 이 벌점이 불성실 공시심에서 확정되면 15점, 누적 벌점 15점 누적에 따른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해드렸고, 그렇죠. 앵커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죠. 근데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 어제죠. 7월 23일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회사의 원래 벌점은 10점이었고요. 요번에 8.5점에 부가 벌점이 되면서 누적 벌점 15점이 초과되어서 불성실 공시법인 누적 벌점 15점 초과 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예. 편입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15점 맞았다고 해서 거래 정지 걸리고 예전에는 관리 그렇죠. 종목으로 관리 지정됐습니다. 종목으로 지정이 네네. 됐었죠. 지금은 이제 15점이 넘으면 무조건 일단은 상장 실질 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규정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규정이 좀 다릅니다. 예예예. 코스피의 경우에는 15점, 누적 벌점이 15점이 초과되면 관리 종목. 관리 종목을 하죠. 예. 코스닥의 경우에는 규정이 좀 더 강화돼서 이제는 관리 종목이 아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EDT가 지금 잠재적인 부분이 작년에 어떤 그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15점이 초과되면서 이걸로 그런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 물론 이제 이 가부는 좀 더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반기 검토 보고서 이전에 예. 어떤 회사에 어떤 부실 징후가 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종합 관점에서는 EDT는 누적 벌점 15점 초과로 인해서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예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거래 정지의 해제 사유가 특별히 보이진 않는다. 이런 예, 관점에서는 매도 추천을 좀 드렸죠. 예. 예, 아무튼 적중이 좀 됐는데 좀 씁쓸하네요, 대표님. 예, 씁쓸할 수밖에 없죠. 뭐 보이는 게 뻔히 보이는 내용이었는데 네네. 이게 시청자분들이 이 프로그램 못 시청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래 정지를 받았을 거고. 야, 사실은 이 뻔히 보이는데 왜 이걸 모르냐는 얘기죠. 그렇죠. 투자를 하다 보면 자꾸 아전인수식 해석을 해요. 내 눈에 물대기식. 네, 그렇게 안 될 거야.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공시를 잘 분석해 보시면 답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 EDT는 뭐 이미 거래 정지가 걸렸는 거고 다음 또 거래 정지가 뻔히 보이는 종목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다음 종목인데 네, 예. 한류 AI 센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한류 AI 센터도 저희 최근에 굉장히 안 좋게 좀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도 역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3% 하락세를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자, 어떤 공시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나요? 예, 정확하게 이것도 시청을 했으면 예, 예. 시청을 하셨다면 피할 수 있었고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예. 작년이죠. 죄송합니다. 6월 12일 회사가 현 대표이사 등의 배임 혐의설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 있었고 예. 회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 고소장은 접수됐는데 회사에 좀 통지된 거 없다. 예. 이렇게 넘어갔고 당시에 어떤 이 답변의 미해소 사유로 인해서 거래는 정지됐어요. 예. 그랬다가 회사가 부인을 했죠. 예. 고소장에 고소 취하입니다. 예. 예, 고소 취하로 인해서 다시 이제 거래가 좀 재개가 됐었습니다. 예.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AS를 중간에 한 번 더 해드렸죠. 예. 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현 대표이사의 어떤 고소장이 접수 취하된 것은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 인해서 취하된 것으로 거래는 재개되겠지만 관점에서는 회사에 문제가 있다. 예. 리스크는 상존하기 때문에 절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 또다시 이런 횡령 배임설은 불거져 나올 것이다. 그렇죠. 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해드렸습니다. 예. 어제죠. 조회 공시 요구
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 여부. 이 부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예.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를 많이 취급하고 회사의 어떤 기업의 관점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예. 아닐 땐 굴뚝에 연기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만 수습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수습의 차이가 있었던 것뿐이고 시간만 좀 더 뭐 지연시킨 사실 거죠. 이게 저희가 많이 느끼는 바지만요. 시장에서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어요. 뭐 조금 전에 살펴봤던 EDT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렇습니다. 종목이고, 이 한류 AI 센터도 사실은 바이오닉스진에서 변경된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사명이. 그 사명 변경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이오닉스진 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바이오 기업으로서 똑바른 자리매김도 못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지금 한류 AI 센터 이게 또 말이 많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이 많았던 종목들이 보면 늘 회사가 지금 어떤 존폐 위기에서 깔랑깔랑거린다. 즉 뭐 어떤 담벼락을 계속 걷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뭐 시간만 조금 지연시키는 그렇죠. 겁니다.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밖에 없죠. 소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간달간달한 거죠.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거다. 예, 그렇죠. 기업의 생명이. 예. 근데 이 한류 AI 센터도 반기 때 이게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뭐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을 보이고, 저의 공시 요구에서 만약에 저게 배임 횡령이 떠버리면 바로 거래정지입니다. 그렇죠. 그죠? 실질심사 들어가서 심의에 따라서 정리매매 절차 또는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건데, 예. 제가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EDT와 한류 예. AI 센터는 어떤 게 다르냐면 예. 예측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했고 이런 겁니다. 저희는 아님 말고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타 그건 없죠. 방송사에서 검증하지 못하는 리스크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확신 있는 것들은 저희가 확신 있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송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뭐 두 종목을 잘 시청해 주시고 판단하셨다면 좋은 뭐 결과 좀 있었을 건데 예. 조금 이 두 위험을 종목을 회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위험 회피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의 위험을 회피시켜드리는 시간, 루머와 진실의 시장이었습니다.